안녕하세요. 사피언스 닥터 K 윤활유 박사 김보원입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죠. 5번째 시간 윤활유를 알려주는 PhD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베이스 오일이라고 그러죠. 베이스 오일. 베이스 오일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윤활유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오일입니다. 그룹 1, 2, 3는 원유에서 추출해서 만들게 되고요. 나머지 그룹 4, 5는 그 합성하는 윤활유의 기후입니다. 원유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유는 원래 그 과거의 선사시대나 그 쥐라기 시대 뭐 이런 이 시대에 생겨지는 그런 동물의 시체가 고압과 고열로 썩고 지면에서 숙성이 됐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돼서 생겨난 게 원유죠. 그래서 거기에 뭐 나뭇잎도 들어가고 동물의 사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학자들은 원유의 생성을 그 지상에 있는 그런 동물의 시체로 절대 생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즉 바다에 있는 조류들 있죠, 식물들, 그것들이 묻혀서 융기하면서 묻혀갖고 생겨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많은 양이 있어야지만 원유가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뭐 동물의 사체나 식물의 사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원유에는 대단히 많은 불순물이 생겨 있어요. 거기 황도 들어가고 질소, 뭐 불순물도 있고, 뭐 금속 성분도 있고, 뭐 인,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솔벤트 프로세싱을 해서 솔벤트를 넣어서 일부 녹여서 빼내고 그걸 가지고 기유를 추출해내는 거죠. 그 전에 원유를 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끓는 점을 활용해서 분류를 합니다. 탄소 체인이 적은 분류들은 가스나 이런 걸로 빼내고, 그 다음 뭐 개솔린, 뭐 납사 뭐 이런 걸로 빼냅니다. 솔벤트, 납사 솔벤트죠. 그리고 나중에 뭐 등유, 그 다음에 경유, 뭐 그런 것들을 빼내고 나중에 아스팔트까지 나오죠. 그 중간에 무거운 물질이 기유입니다. 그렇게 다 빼내고 나온 기유 중에 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이 들어있고, 파라피닉이라 그래서 탄소 체인이 일렬로 이루어진 것과, 그 다음에 더블 본드나 그 뭐 이중 결합, 삼중 결합으로 인해서 이 구조 자체가 오각형이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성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납텐이라고 그래서 그런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벤젠고리가 들어가 있는 육각 구조 아시죠? 그 벤젠고리 그 구조로 해서 생긴 아로마틱스라는 그런 구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후의 구조는 파라피닉, 납텐, 그 다음에 아로마틱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파라피닉에는 노멀 파라핀이라고 해서 일렬로 쫙 연결된 것과 중간에 나뭇가지 가지치듯이 나오는 것을 아이소 파라핀이라고 합니다. 나프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이고요. 아로마틱은 벤젠고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성이 성분이 되어 있고요. 기후에 그 어디에서 추출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던가, 이 성분이 많던가, 이 성분이 많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파라피닉 윤활유로 쓸 수가 있고요. 납텐은 용해도가 증가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아로마틱스가 많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향수나 뭐 그런 것들, 용제, 녹이고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아로마틱입니다. 아로마틱스는 여기 향기가 좀 있어요. 그룹 1, 2, 3는 원유에서 추출돼서 나온 그 기후입니다. 그래서 API에서 1990년대에 이걸 최초로 그룹 1에서 5까지 등급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후를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1, 2, 3까지가 원유에서 나오는 기후입니다. 그리고 4, 5는 합성하는 기후죠. 4는 PAO라고 폴리알파 올레핀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기후고요. 그 다음에 이 폴리알파 올레핀을 제외한 모든 합성 기후를 그룹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유에서 나온 기후들을 광유라고 하죠. 미네랄 오일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이거를 신테릭 합성유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그룹 3는 태생은 미네랄 오일인데 자동차 쪽 그런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뭐 이런 쪽에서 활용할 때는 합성유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이드로 크래킹이라는 과정을 여러 번 걸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성질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합성유의 그룹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자동차 쪽은 그렇게 되지만 산업용 쪽은 그룹 3를 합성유로 치지 않습니다. 그건 미네랄로 칩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한 팽배한 그런 주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는 자동차에서도 그룹 3를 합성유로 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이드로 크래킹 베이스 오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따로 명칭을 하죠. 자, 이 특징을 나누는 거는 세츄레이션, 즉 더블 본드 아니면 3중 결합, 2중 결합이 있느냐. 그래서 세츄레이션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그게 다 끊어져 갖고 그냥 단일 결합으로 주로 이어졌다는 얘기고요. 설퍼, 우리가 동식물이 썩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황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황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비스코스 인덱스, 점도 지수, 즉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얼마큼 변하는지. 점도 지수가 높으면 그만큼 100도와 40도의 그 변화가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점도 지수가 낮으면 그 변화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점도 지수가 높아야지 좋은 기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 세 개를 나누는 이유 말씀드렸죠. 아까 세츄레이션, 요런 아로마틱이나 요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는 거에 따라서 기준이고요. 설퍼는 불순물이죠. 불순물. 뭐 사체니까 당연히 불순물이 있겠죠. 비스코스 인덱스는 온도에 따라 변화가 적느냐. 이걸 세 가지를 가지고 기후를 나눕니다. 세츄레이션, 더블 본드가 많이 없는 것을 그룹 2, 3라고 하고요. 많이 있으면 뭐 그룹 1입니다. 그 다음에 설퍼, 황입니다. 황, S. 황 성분이 0.03 웨이%가 이상 있으면 그룹 1. 그 다음에 그거보다 적으면 그룹 2와 3. 자, 이미 그룹 2와 3는 이렇게 비슷하죠.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비스코스 인덱스입니다. 비스코스 인덱스인데 그룹 1은 80에서 120. 그 다음 그룹 2도 80에서 120입니다. 이거 동일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달라져요. 120 이상과 80에서 120 여기서 나눠집니다. 그 우리나라의 SK나 GS 칼텍스, 뭐 현대 오일뱅크, 그 다음에 S-오일 여기서 만들어지는 기후들은 다 그룹 2부터 많이 만들어져요. 설치한 플랜트가 고급 기후를 만들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2나 3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기후들을 하이 비스코시티 인덱스라고 해서 HVI 기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럼 그룹 2부터 HVI 기후겠네요. 그 다음에 120에서 140, 즉 이거 올라갔을 때 3, 여기를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모르면 쓰는 거예요. Very High Viscosity Index입니다. 그래서 VHVI 기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0 이상, 140 이상을 울트라 하이 비스코스 인덱스입니다. UHVI입니다. 그래서 그룹 1, 2, 3라고 나누고요. 여기에 그룹 3 플러스라는 범주가 하나 들어가죠. 그거는 요거는 다 똑같고요. 여기서 140 이상의 범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룹 3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룹 3 플러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연가스에서 합성을 해서 무거운 탄소 체인을 붙여갖고 기후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가스 투 리퀴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베이스 플러스, 지금 SK의 그 브랜드죠. 유베이스에서 플러스라는 기후를 만들어냈어요. 그 기후는 파라피닉 컴포지션이 엄청나게 많은 그 기후로부터 정제해서 그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 지수가 140 이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룹 3에서는 이거고, 자, 그룹 3 플러스는 울트라 하이 비스코티 인덱스겠네요. 기후는 이제 그 보시면 1, 2, 3의 특징이 좀 있겠죠. 예. 이 세츄레이션을 다음에 설퍼, 이 불순물을 많이 제거하고 이 본드를 끊어낼수록 맑아집니다. 예. 그래서 맑은 색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1은 약간 노란색에 띄고요. 그룹 2, 3 갈수록 되게 맑아집니다. 그래서 물처럼 하얘요. 맑습니다. 투명합니다. 기후는 되게 중요해요. 기후의 성질은 모든 윤활유의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윤활유의 많은 부분이 기후가 들어가요. 어떤 데는 80% 이상, 어떤 데는 95%, 예를 들어서 유압작동료 같은 경우는 97%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80%까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후에 인해서 산화 안정성이 정해지고 또한 전단 안정성. 왜냐하면 기후가 끊어져 버리면 점도가 뚝 떨어지죠. 그리고 점도 결정하고요. 그래서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합니다. 또한 용해도가 있네요. 용해도에 따라서 첨가제가 얼마나 잘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정해지고,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유동점, 인하점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나눈 거죠. 자, 오늘은 기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룹 1, 2, 3가 어떤 식으로 원에서 추출이 돼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 사피언스 서비스는 전문가들이, 즉 박사님들,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윤활유는 제가